미국 의대 치대 진학의 첫걸음. 누구와 출발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 바로 스템 연구소 폴정 박사의 의대 진학 프로그램을 선택하시고 그 꿈을 이루십시오. 의대 합격의 키포인트, 철저한 학점 관리와 차별화된 봉사활동부터 고득점을 보장하는 최고 강사진의 특강으로 구성된 MCAT, DAT 6주 합숙 캠프. 특히 스템 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아프리카, 베트남 현지 병원과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는 의대 입학 심사의 결정적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미국 의대 치대 진학 폴정 박사의 스템 연구소가 가장 체계적이고 바른 길입니다. 부에나파크 메디컬 센터 2층 상담 전화 714-400-2080 714-400-2080. 네, 부모가 알아야 자녀가 성공한다. 자, 오늘 교육 플러스는요, 스템 연구소의 폴정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폴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의대 진학 또 치대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 가운데 네. 이제 대학 원서를 다 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얼리에 이제 합격한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일부 네네. 주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합격 통보가 간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예, 예.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보통 한 어, 3월? 그렇죠. 네. 3월 중순 이렇게 돼야지 이제 합격 통지를 받을 텐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지 음. 어디에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맞아요. 막연하게 시간 낭비하거나 네. 뭐 게임만 하면서 보내는 이런 학생들이 많아요. 저 같은 맞아요. 경우도 네, 지금 네. 두 애를 대학 보냈고 네. 막내가 이번에 이제 대학 원서를 낸 상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학 원서를 낸 다음에 네. 학생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뜻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동안에 못한 것을 해보겠다 해서 어.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네네. 저는 이제 매년 겪는 건데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못 들어가고 좀 원치 않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가운데서 꼭 트랜스퍼를 하겠다 이러면서 저를 이제 찾아오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그런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2학년 때의 성적이에요. 네네. 그런 마음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성적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네. 대부분의 경우 이제 12학년 1학기 성적까지는 대학 심사에 들어가지만은 2학기 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네네.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B가 나오든 C가 나오든 놀기만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예, 예. 근데 고등학교 그렇죠. 때의 성적은 평생 이게 가는 거기 때문에 네네. 또 마무리 특히 12학년 때는 학생들 전부 그러기 때문에 나만 조금 노력한다 그러면은 점수 받는 게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보통 12학년 아이들이 2학기 때는 정말 C, D만 안 받으면 돼. 뭐 이렇게 생각을 쉽게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네. 이제 한 4, 5년 전에는 어떤 학생이 F를 맞는 바람에 학교에서 경고가 날라온 적이 있었어요. 합격한 학교에서. 예. 아, 취소가 안 됐어요? 취소는 안 됐는데 와, 다행이네요. 그래도. 나중에 또 고등학교 카운슬러 선생님이 막 편지 써주고 막 이렇게 해서 겨우 넘어가긴 했어요. 아이고, 네네. 근데 그 부모님 같은 경우는 막 좀 애타게 피가 마르죠. 이제 그런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네. 마무리를 잘 하라고 좀 그쵸. 권하고 싶고요. 그쵸. 또 한 예, 예. 가지는 네. 지금 여유 있는 시간 동안 특히 이제 졸업을 하고 여름 방학 동안에 학생들이 특히 의대나 치대를 준비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때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또 의대 준비 과정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아,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예.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네네. 어떤 목적 의식이 있는 학생들 같은 아, 경우에는 예. 이때가 가장 시간이 많고 딴 그렇죠. 거를 해볼 수 있는 네. 기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그런 거 조금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너무 예. 좋은데요. 사실 제 이제 지인의 그 자녀 같은 경우에도 지금 12학년 이제 우리 방학 끝나고 이제 2학기 시작했잖아요. 예.
2학기 때는 뭐 학교도 뭐 12시에 끝나고 이제 원서도 냈으니까 할 일 없다고 이 친구 의대 진학하려고 하거든요. 예, 예. 할 일 없다고 놀고 있대요. 많은 학생들이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뭐 여름방학뿐만이 아니라 이미 2학기 때부터 의대나 치대를 진학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요 여유 있는 시간에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학생들한테 네. 특히 방학 때는 EMT에 관련된 자격증을 따라 예. 했거든요. 이게 학기 중에 아니면 대학 들어가서 하기에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만 18세가 넘으면은 네.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네. 또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음. 이번 방학 동안에 그 자격증을 따놓게 되면은 학교 다니면서는 프랙티스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학교 자체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들도 있고요. 네. 만약에 없는 학교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인근 마을에 가서 네. 인근 그 앰뷸런스라든가 이런 회사에 가서 봉사하면서 하는 그러한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미국 의대에서 보면은 EMT에 관련된 그 일을 많이 한 학생들 같은 경우 네네. 크레딧이 되게 커요. 이게 이제 그 이머전시 네, 응급실에서 예, 이제 그렇죠. 이머전 이머전 메디컬 네. 테크니션이라고 해서요.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크레딧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 두는 경우가 굉장히 좋고요. 근데 이게 지금 뭐 대학생이 아니고 그냥 고등학생인 경우에도 만 18세가 만 넘어야 18세만 돼요. 넘으면 예. 그렇고 예. 만약에 이제 지금은 방학이 아니라 예. 그렇지만은 방학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고요. 네. 지금은 학생들이 좀 여유가 있고 학교 공부에 많이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대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를 보면은 네. 미국 의대 인터뷰가 그렇게 까다롭기는 하지만은 무엇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좀 잘 봐둘 필요가 있어요. 예.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인터뷰에서 호감을 받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고 탤런트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거예요. 네. 의대 인터뷰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의료 쪽에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네. 저희 학생들 가운데서 인터뷰에서 굉장히 호감을 샀던 학생들은 특별한 그 탤런트가 있는 취미가 있는 학생들이었어요. 네. 뭐 케이팝에 미쳐서 뭐 열심히 한다거나 네. 아니면 문학 쪽에 관심이 있어서 시를 쓰고 매주 동호회들 만나서 이렇게 모임에서 시를 발표하고 감상하고 하는 이런 활동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뭐 카 레이스 하는 친구라든가 또 어떤 그 작곡을 하는 친구, 네. 이런 특히 아트 쪽으로 관련돼서 하는 학생들이 호감을 굉장히 많이 샀어요. 아트, 그래요. 또 문학 쪽, 그리고 뭐 춤추는 학생들.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 탤런트라든가 취미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그런 것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게 단순히 그냥 내가 취미 생활을 한다 하는 것보다는 독특한 취미 활동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의대 인터뷰에서 상당히 호감을 받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취미 생활을 무엇을 할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렇네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의대 진학한다 그러면은 그냥 공부만 막 열심히 하고 그 분야에서만 전문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똑같은 학교를 지원한 학생들이라고 봤을 때는 네. 대부분의 그러한 지원자들은 의대에서 요구하는 건 다 했다고 봐야지 돼요. 그러니까 성적도 만족했을 거고 MCAT 점수도 그렇고요. 네. 여러 가지 봉사도 그렇고 리서치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의대에서 중요시하는 것들은 다 비슷하게 이루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은 그 학생의 지원자들의 어떤 캐릭터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친구가 좋아하고 탤런트가 있는 것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좋아하는 거. 만약에 어떤 학생이 좋아하는 게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게 이거다 하는 것보다는 그 좋아하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이런 네, 모습을 네, 보이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그런 학생이 만약에 의사가 되겠다 해서 의대를 갔을 경우에는 네. 그 의대 쪽에도 열심히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한 그 성향을 보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게 단순히 메디컬 필드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 그렇죠. 뭐 예. 음악이든 예. 미술이든 아니면 문학이든 음. 그 한쪽에 깊게 이렇게 파서 열심히 하는 그러한 성향의 학생들을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되도록이면 많이 좀 찾아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원서 쓸 때도 그렇고요. 네. 학생들 처음에 이제 상담을 할 때 네. 저도 꼭 물어봐요. 지금 음. 취미 활동이 뭐가 있고 탤런트가 뭐가 있는지 그러면 그것을 아. 어떻게 살려나갈 건지 네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오늘은 저희가 스템 연구소의 폴정 박사님과 함께 우리 학생들이 이제 대학 진학하기 전에 이제 특히 지금 12학년 학생들, 특히 의대나 치대 준비하는 학생들이 요 여유 있는 시간 동안에 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좀 문의가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일단 스템 연구소로 문의를 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담을 해 주시나요? 부모님들이 문의하시는 거는 그냥 막연해요. 아, 특히 그래요. 예. 저학년들 부모님들은 네네. 막연하세요. 뭐 우리 애가 9학년인데 네. 얘가 의대 쪽에 가고 싶대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될까요? 네네.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예. 이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이게 꿈이 네. 여러 번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 뭐 꼭 의대에 맞춰서 무엇을 준비해라 이런 것보다는 네네. 그냥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하라는 것밖에 저희가 해줄 수는 없고요. 네네. 다만 이 학생이 사이언스 쪽으로 재능이 있는지 수학 쪽으로 재능이 있는지 네. 아니면 그 문학 쪽으로 재능이 있는지 그거를 부모님이 빨리 파악하시는 게 좋고요. 네네. 또 엉뚱하게 좀 딴 방향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잘 모르시다 보니까 예, 이런 학원이나 이런 데서 많이 권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요. 뭐 수학 경시를 해야지 된다. 예. 아니면 뭐 컴퓨터를 해야 된다. 예. 이렇게 많이 권하는데 네네. 그게 꼭 필요할 경우에는 해야 네. 되겠지만은 예.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요. 예. 특히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 저희도 잘하는 학생들 지도를 해봤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8학년까지 성과를 못 내면은 수학 네네. 경시는 빨리 접고 학교 수학에 좀 포커스를 포커스해서 해서, 예. 점수를 잘 받는 쪽으로 하는 게 좋아요. 네네. 그 수학을 좀 했다는 학생들이 대학 가서 의대는 가겠다고 하는데 네. 수학을 굉장히 어드밴스드하게 해요. 뭐 예. 멀티베리어블을 고등학교 때 끝나고 왔다고 뭐 리니어 알geb라를 하고 디퍼런셜 이퀘이션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의대를 준비할 경우에는 그런 게 다 필요 없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 오. 의대에서는 예. 단순히 어떤 그래프나 테이블을 정확하게 이해할 정도면 된다. 즉, 뭐 그 캘큘러스 1이라든가 아니면은 네네. 통계학 정도 해두면은 네. 되는데 너무 깊이 있는 그런 수학까지는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나의 꿈이 의대가 목표인지 네네. 의대가 목표일 때는 의대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뭐 전공에 상관없이 네. 뭐 영문학을 하든 아니면은 뭐 생물학을 하든 간에 의대에서 요구하는 것 중심으로 하되 그 이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잘 할 수 있는 거를 공부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의대를 준비한다고 하다 보니까 네. 뭐 경제학 하는 친구가 나는 경제학을 하지만은 앞으로 의대를 갈 거야 해서 예. 방학 때마다 생물학 그 생물 랩에서 뭐 실험하고 이런 거를 해요. 예. 그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아, 방법이에요. 그래요? 예. 그런 경우는 왜 오. 그러면은 생물학을 전공을 하지 처음부터. 경제학을 전공을 하냐? 내가 비록 경제학을 좋아하지만은 꿈은 예. 의대를 가겠다 했을 경우에 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거에 열심히 하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네네. 그러면은 경제학 쪽으로 하게 되면 경제학에 관련된 리서치를 한다거나 네. 그쪽으로 많은 그 지식을 쌓은 후에 나중에 의대 쪽에 관련돼서 준비를 하는 것이 오히려 의대에서 봤을 땐 더 좋은 방법이에요. 아, 그렇군요. 전공은 예. 경제학 하는데 방학 때마다 와갖고선. 어떤 그 생물학 그 랩에서 뭐 연구를 한다거나 네네네. 아니면은
틈틈이 그쪽으로 관련된 액티비티 위주로 음. 한다거나 이거는 그렇게 좋게 보이는 방법은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자, 일단은 저희가 스템 연구소의 폴정 박사님과 함께 우리 대학 지원과 특히 이제 의대 그 지원과 관련해서 또 의대 지원을 준비한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팁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을 좀 먼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알아야 자녀가 성공한다. 하루하루 변해가는 미국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교육 전문 상담가에서 현 공립학교의 선생님들까지 우리 자녀 교육에 관한 모든 궁금한 점을 하나하나 다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교육 플러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스템 연구소의 폴정 박사님과 함께 자, 대학 지원을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좀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부모님들이 굉장히 좀 막연하게 궁금해하시고 질문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이제 대학 의대를 특히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친구들 뭐 12학년 2학기뿐만 아니라 이제 또 요 2학기 지나고 나면 바로 여름방학이잖아요. 그렇죠. 이때 빼놓지 않고 좀 챙겨야 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한 3주 정도는 예. 선행을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선행학습. 예. 그러니까 어떤 부분의 이게 선행학습이죠? 되게 이제 그 고등학교 때 내가 네. 케미스트리를 잘했다, 네. 바이올로지를 잘했다 하면은 예. AP를 크레딧 인정을 받고 그 어퍼 레벨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그쵸, 좀 그쵸. 똑똑하다는 친구들 예, 가운데. 예. 근데 고등학교 때의 사이언스하고 대학교 때의 사이언스는 엄청 달라요. 네, 네. 그리고 일부는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뭐 탑 명문 대학보다는 주립대가 더 낫다. 그래야 점수를 더 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때 그렇게까지 하면서 의대 준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예. 왜냐하면은 이게 코넬이나 이런 그 탑 아이비 스쿨에서 점수 받은 경우하고 네. 이 주립대에서 점수 받은 경우 만약 같을 경우에 음. 지원할 수 있는 의대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요. 그렇기 예. 때문에 가능하면은 네. 능력껏 가서 점수를 잘 받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이게 탑 아이비 스쿨일수록 네. 가르치는 깊이가 달라요. 주립대하고 네, 네, 네. 탑 아이비 스쿨의 경우는 네. 학생들도 많이 다르긴 하지만은 이 가르치는 그 교수진들이. 깊이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고요. 공부하는 그래요. 것이. 예, 예. 그래서 고등학교 때 잘한 학생들은 또 잘한 학교, 또 좋은 학교를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학생들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고등학교 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다가는 망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주요 과목, 특히 뭐 화학이라든가 네. 물리라든가 이런 정도는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준비를 하는 게 좋아요. 네, 이미 배운 거지만 예, 그렇죠. 다시 한번 예, 리뷰를 예. 하고 그게 언제가 좋으냐 네. 하면은 방학이 거의 끝날 때쯤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12학년 끝나고 지금 대학교 들어가기 그 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 8월부터 입학하기 바로 전에 입학하기 예. 전에 공부를 하면은 예. 그 공부한 게 잊어먹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미드텀까지는 아주 쉽게 가더라고요. 예. 네네. 근데 이제 방학 때 선행을 조금 해놓는 게 좋다고 했더니 방학하자마자 6월부터 막 공부를 시켜요. 네네. 그러다 보면은 6월 달에 공부한 거 애들이 긴박감이 없기 때문에 네네네. 배우기는 했지만은 이게 또 복습을 금방 많이 안 해요. 잊어버린, 예. 그러면 학교 갈 때쯤 되면 또 다 잊어먹어요. 이제 그쵸, 그건 그쵸. 별로 좋지 않고요. 네. 그래서 대학 신입생들 같은 경우에 리뷰를 하는 시기는 8월 중순 아니면 8월 초에 네. 리뷰를 시작을 해서 다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한 네. 미드텀 정도까지만 자세히 해놓으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대학 적응할 때까지예요. 네, 적응하고 난 다음부터는 학생들이 네. 잘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하고 대학교 과정이 너무 차이가 나기 차이가 때문에 있다는 걸 알고, 예. 처음에 그 한 학기 정도는 학생들이 많이 좀 어려워하고 네네. 방향을 못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군요. 예. 공부하는데 미리 선행을 하고 갔을 경우에는 그게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네네. 점수 관리를 잘 할 수가 있고요.
또 1학년 때 점수 관리를 잘하면은 그 다음에 좀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데 네네. 이제 점수가 1학년 때 안 좋은 경우에는 뭐 불안해하고요. 네. 내가 의대를 갈 수 있을까? 그렇죠. 막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앞으로의 일정에 굉장히 바쁘게 돼요. 맞아요. 항상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대학교 들어가서 1학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강조를 해 주셨었거든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끝날 때 성적에 의해서 네. 지도하는 방법이 달라요. 예, 예. 성적이 4.0으로 끝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약간 그 리서치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하게 되고요. 예, 예. 성적이 뭐 3.5가 채 안 되게 끝나는 학생들 같은 경우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예, 예. 이제 점수는 계속 올릴 수는 있는데 음. 그런 학생들은 우선 점수를 올리는 데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은 조금 더 학생들이 좀 보충해야 되는 부분들을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우리 12학년 학생들, 아무래도 이제 의대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이제 그냥 대학교에서부터 미리 좀 구체적인 플랜을 좀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스템 연구소로 문의를 하시면은 좀 도움 주실 것 같아요. 그럼요. 저희가 하는 일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고 네네. 또 많이 연락을 주세요. 네. 특히 이제 지금 대학 원서 낸 학생들 가운데서 네네. 물론 부모님이 연락하셔서 같이 상담하고 이러는 거를 지금 여기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마다 계속 상담을 받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뭐 의대 진학을 준비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학 들어가서 4년이 이제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컨설팅을 스템 연구소에서 해주시니까 대학 4년을 어떤 식으로 좀 끌고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가이드 로드맵 같은 것도 좀 함께 플랜을 해주시나요? 플랜을 하는데 네. 저희는 1학년을 겪고 난 다음에 그 플랜을 해요. 예, 왜냐면은 예. 아직은 학생들의 성향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네네. 1학년 과정을 거친 다음에 네. 이 친구는 갭 이어 없이도 의대를 갈 수 있겠다. 예, 아니면은 예. 이 친구는 갭 이어를 하는 게 좋겠다.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네네. 또 갭 이어 없이 할 경우에는 이렇게 시간이 짧기 때문에 네. 많은 액티비티보다는 확실하게 포텐셜을 보여줄 수 있는 거에 좀 네. 집중을 해야 돼요. 네네. 예. 일단 의대 진학하는 것도 공부만 잘하고 MCAT 시험만 잘 보면 되는 게 아니라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액티비티도 해야 되고요. 뭐 리서치부터 여러 가지가 밸런스가 좀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네. 예. 네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좀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요. 스템 연구소 부에나팍에 있습니다. 부에나팍 스템 연구소로 직접 문의하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끝으로 지금 우리 12학년 학생들한테 조언의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은요. 많은 학생들이 처음에 의대 가겠다고 하지만은 막상 대학교 들어오게 되면 바뀌어요. 그래요. 예. 성적이 안 나와서 나는 의대가 아닌 것 같다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제 학생들은 내가 성적이 안 좋아서 그렇다는 얘기는 못 하고 나한테 안 맞는 안 것 맞는다. 같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네네. 근데 꼭 의대가 다는 아니에요. 이제 막상 대학 가서 보면은 의대뿐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분야를 많이 이제 알게 되고요. 너무 이제 좋은 분야도 많이 알게 돼요. 네. 그래서 너무 의대 가는 거를 처음부터 어린 나이에 결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요. 예. 다만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는 1학년, 2학년 학점을 잘 받아놓으면은 네. 의대뿐만이 아니라 어떤 분야를 하더라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학점을 잘 받는 데에 초점을 둬야 되고요. 네네. 확실하게 내가 변하지 않는 목표가 의대라고 했을 경우에는 빨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의대 준비하는 거는 이게 굉장히 지루한 과정이고 끈기가 있는 과정이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의대 준비하는 학생들은 프리메드를 하는 학생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는 게 좋고요. 혼자 했을 경우엔 참 견디기가 힘들어요. 네네. 그리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공부하고 친해지다 보면은 나중에 갈등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이제 그런 학생들은 이제 4학년 때부터 막 취업이 되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의대 가기 위해서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10년을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벌써부터 이 많은 연봉을 받고 취업이 됐는데 나는 언제 돈 버나 마음이 이런 조급하죠. 생각 때문에 예, 많이 예. 갈등을 하는 것을 봐왔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의대 준비하는 학생들은 일단은 빨리 결정을 해서 네. 성적 관리부터 철저히 해 나가는 것들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같은 길을 가는 학생들하고 주로 활동하는 게 좋아요. 네네. 자, 오늘 저희 교육 플러스는요, 스템 연구소의 폴정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714-400-2080번으로 문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